아토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지가 3주가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차근차근 올린 걸 3개를 보면서 그 전에 비해서 정말 제 피부가 많이 호전이 되었구나 라는 걸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주간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3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2월 6일에 처음 이제 대학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피부과. 제가 대학병원을 아토피로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토피로 처음 내원을 했고, 이 2월 6일날 잡은 그 시간도 제가 지난 12월에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12월 초에 반신반의하면서 대학병원을 예약을 했고,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제 차례가 와서 이제 가게 되었죠. 사실 이 정도로 심해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한의원을 다니고 집 근처에 있는 피부과나 이제 가정의학과를 가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출산하고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몸에서 확 일어나서 부랴부랴 대학병원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이라는 게 예약하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그 가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너무 번거롭고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제가 2023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치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병원 자체가 오는 게 너무나 험난하다라는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가는 거를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을 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대학병원이 가장 최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교수님이니까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들은 계속 공부를 하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랑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치료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 라고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분들이 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할까? 네. 그분 일반 동네와는 다른 최신 기술이 조금 접목되어 있는 분야겠거니 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보기로 했고요. 2월 6일 날 제가 내원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께서 제 피부를 보시고 산책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가 그나마 호전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지 점수도 되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저 이거보다 더 심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더 막 제가 핸드폰에 아토피 사진을 심할 때마다 찍어둔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저 이 정도로 심했다. 그래서 지금 이지 점수가 낮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 점수 충분히 넘었고요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지 점수는 넘겼고 근데 문제는 제가 3년 전에 아토피로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그 10년치의 이력 중에 아토피 그 병명 코드가 찍힌 이력이 있으면 바로 산득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아토피가 심해진 게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2023년에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도 아토피가 조금 올라와서 다른 대학병원에 이제 피부과를 내원해서 아토피로 진단받은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은 했죠. 그래서 만약에 좋지 않으면 2026년에 이제 산책을, 그때까지 피부가 너무 호전이 되지 않으면 산책을 해보자고 하셨고요. 어쨌든 2월 6일에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제가 안내를 받고 약도 토피솔이랑 리도맥스를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사이포렌이랑 뭐 히스타민제랑 그 다음에 그 감마놀리산 이렇게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데 그게 2주 분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졌는데 제가 2주차에 다시 이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가 잘못됐지 싶었어요. 근데 이제 2월 6일날 내원을 해서 피검사도 알레르기 검사를 했거든요. 2주 뒤에는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높은 거는 강아지,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이게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뒤집어진 날, 그날이 제가 옷 정리를 했던 날인 거예요. 집에 이제 옷이 너무 입던 옷만 입으니까 그래 그냥 싹 다 버리자 해가지고 니트류 다 꺼내고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진먼지 진드기 균이 그렇게 제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원인을 알게 되니까 제가 든 생각이 해결책,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게 생각이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 시원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라고 결과를 봤었거든요. 변하진 않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뭐 강아지 멀리서 보는 것만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키울 생각이 없어서 뭐 이거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 두 개가 가장 높은 점수였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음식에는 알러지가 없었어요. 2월 말과 3월 초는 휴가 기간이 다들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저희 아기를 데리고 또 시댁을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시댁 설날에 방문했을 때는 피부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집에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고 한 상태로 이제 시댁을 내려갔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상태가. 이번에는 좀 호전된 상태로 가서 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사이포렌을 용량을 늘리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용량을 계속 맞춰가면서 나의 병과 이 약의 용량이 맞아지는 그 합의점을 찾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이포렌을 제 최소 단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사이포렌이 효과가 있으니까 용량을 늘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림버크를 요청을 드렸더니 림버크도 괜찮다고 편한 걸로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간은 림버크로 제가 처방을 받고, 왜냐면은 림버크는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봤으니까 림버크로 그럼 하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림버크로 이제 복용을 했고요. 3일, 4일은 그러니까 이 피부는 이제 차오르는데 겉에 각질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지금 차오르잖아요. 차오르는데 겉에 각질들이 너무 날리고 뜯어도 계속해서 각질이 나니까 이거는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집에서 좀 치과하면서 상태를 좀
지켜봤죠. 그래서 림버크를 먹고 한 지금이 1, 2, 3, 4, 6일 차거든요. 6일 차에는 어느 정도 각질이, 지금은 제가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지만 완벽하게 제가 피부톤이나 호전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 붉은 거랑 지금 이 경계가 진 게 보이시죠? 경계가 졌고요. 그리고 구순염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각질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목도. 그래서 림버크를 먹고 확실히 호전은 됐고, 이제 이번에 대학병원을 또 병원 내원하게 되면 사이포렌으로 용량을 이제 좀 높은 단계로 처방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포렌이 저렴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약값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산특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 물론 림버크가 실비는 된다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좀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좋은 약으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한 번 더 내원을 해서 더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스테로이드제도 바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사실 아기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면 저는 몸, 얼굴 이렇게 바르는 걸로 추천받았는데, 아니, 처방받았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이제 1시간이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를 뭐 터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는 조금 강한 온도로 발라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여기 손등이 태선화가 아직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져요. 살이 이렇게 살이 막 조금 찢어지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 뭐 기저귀 이제 대변을 볼 때 되게 물로 씻겨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따가워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팔뚝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목도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좋아진 건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얼굴이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도움을 받은 거가 저는 조금 찜찜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일단은 너무 심하니까 바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조절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뭐 이제는 여기가 막바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또 다녀보려고 하고요. 한의원도 역시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약을 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2개월간 이제 아토피를 나아보겠다라고 해서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일단은 대학병원을 선택한 게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은 계속 들고, 근데 즉각적인 호전이 딱 보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약의 중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마음이 급했던 건 아기를 키우니까
아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대소변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을 텐데,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제 마음에서도 어, 아기를 돌봐야 할 시간에 나 스스로를 돌본다는 게 조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유식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몸을 해결하고 싶었고,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또 해보고, 음, 이제 몸을 예전의 몸으로 많이 회복시키는 시간들을 이제 그 복직하기 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진짜 내가 그랬나? 라고 기억이 미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남겨서 앞으로 또 영상을 남기면서 피부가 또 어떻게 과정이 변화됐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대학병원은 좋은지 나쁜지, 한의원은 좋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주절주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